안녕하세요. 길을 제시하는 최원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구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설마 내가? 그러나 막상 당하고 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미 보냈는데 어쩌지? 끝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송금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단 몇 분 안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피해금이 통째로 돌아올 수도 영영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그 순간부터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분단위로 알려드립니다. 가족 중 한 분이라도 당하면 바로 보여주실 수 있도록 끝까지 봐주십시오. 첫 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송금하는 즉시 그 돈을 여러 대포 통장으로 쪼개서 인출합니다. 보통 몇 분 안에 ATM에서 현금화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4조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기 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신고만 빨리 하면 법이 은행을 강제해서 그 계좌를 얼려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돈이 남아있다면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30분, 1시간이 지나면 계좌는 텅 비어있고 법이 아무리 좋아도 돌려드릴 돈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30분 안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든 그 즉시 다음 두 곳 중 한 곳에 전화하십시오. 첫 번째는 경찰청 112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가 연계됩니다. 둘째, 돈을 보낸 본인 거래은행 콜센터. 야간이라도 24시간 운영됩니다. 방금 보이스피싱으로 어떤 은행, 어떤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지급정지해 주세요.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양쪽 모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하든 신청을 받은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돈이 흘러갔다면 그 은행에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단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 돈을 살립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급정지를 걸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임시조치에 가깝습니다. 이걸 정식 피해 구제 절차로 연결시켜야 그 돈이 여러분께 환급됩니다. 다음 두 곳에 정식 신고하십시오. 첫 번째, 금융감독원 1332.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상담 및 환급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둘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즉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은행의 정식 피해 구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여러 세부 절차를 거쳐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피해 환급금을 결정 지급합니다. 네 번째, 보이스피싱은 돈만 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 자체가 2차 범죄에 쓰입니다.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OTP 번호 등을 한 번이라도 알려주셨다면 즉시 다음을 진행하십시오. 첫 번째, 금융결제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입니다. 본인 명의로 새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차단됩니다. 둘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입니다.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을 막습니다. 본인 명의로 발급된 OTP, 공인인증서를 즉시 폐기하고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전면 변경이 필요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휴대폰을 초기화하십시오. 보이스피싱 조직은 원격 조종 앱을 깔아 피해자가 112에 전화해도 자기들 콜센터로 연결되게 만듭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신고하십시오. 이 단계까지 맞춰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억울하다고 거짓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례가 이런 겁니다. 도박 자금을 잃은 분, 코인 투자로 손해본 분, 개인 간 돈 거래에서 떼인 분들이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서 상대방 계좌에 지급정지를 거는 경우입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16조는 거짓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진정한 사례에서 유기공무집행 방해죄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죄가 함께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장 많이 놓치시는 권리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 환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손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12조는 피해자가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환급받지 못한 차익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기범과 공범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별도의 형사소송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혹은
알고 보니 본인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묶인 명의인 입장인지 애매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7조의 이의제기, 제13조의 소멸채권, 환급 청구 등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형사금융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신고 한 줄, 진술 한마디로 여러분의 법적 지위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자녀,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 공유 하나가 한 가정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순간 즉시 112 또는 송금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둘째, 금융감독원 1332와 경찰에 정식 신고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신속히 발급받으십시오. 셋째,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과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등록하십시오. 넷째, 절대 억울해서 거짓 신고하지 마십시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급 받은 후에도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있습니다. 끝까지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송금 직후 30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돈을 살립니다. 끝까지 권리 행사를 하십시오. 여섯째, 본인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묶인 명의인 입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7조의 이의제기를 통해 사기 이용 계좌로 묶인 본인의 계좌를 풀 수 있습니다. 송금 직후 30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돈을 살립니다. 모르면 잃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길을 제시하는 최원길 변호사였습니다.